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5월 4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주 만입니다. 최근 4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 청소년이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고등학생이 64%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만 24만 명, 체불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3개월 월급이 밀린 사업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지난달 햄버거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17.1% 올랐습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주 만입니다. 두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탈당을 결심했다고 했지만 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첫 번째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최근 4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 청소년이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5만 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에는 6만 3,46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만 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들 가운데 고등학생이 64%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이 13만 5,068명, 불안장애는 7만 4,497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만 2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불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데요. 정부가 3개월 월급이 밀린 사업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신용제재를 받는 상습체불 사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신용제재 기준은 3년간 임금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인데요. 이를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 원, 약 7,600개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상습 체불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햄버거나 먹자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햄버거 가격이 무섭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햄버거의 소비자 물가는 1년 만에 17.1%를 올랐습니다.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2004년 7월 이후 1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2월 7.1%, 3월 10.3%에 이어 지난달 17%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주요 외식 품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달 피자의 물가 상승률은 12.2%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둔화세를 이어오던 치킨 물가도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 둔화하던 치킨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6.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외식 물가가 오른 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한 데 따른 건데요. 이마저도 정부 압박에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제한된 것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이 줄지 않으면 가격을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됐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10번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금리를 찍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결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최종금리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철벽을 쳤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 연내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의 고심도 커졌는데요. 한미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5일에 있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카드를 꺼낼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누구나 상상해 봤을 텐데요. 내년 하반기 서울 상공에서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실증 운행 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 운행과 상용화의 청사진이 담깁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밖 수도권 지역에서 내후년 상반기부턴 서울 내에서 드론 택시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선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잠실에서 수서 구간에서 검증한 뒤 정식 운행 구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실증 기간에는 상품 운송이나 특정인 운송 등 다른 목적으로 탈 수 없으며 실증이 끝난 뒤 시범 운행 때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미혼모가 눈물로 외상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음식을 보내준 점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실이라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한 미혼모가 임신 중이라며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 염치 없지만 부탁드린다는 주문 요청서가 공개됐는데요. 그가 해당 매장에서 13번째 주문한 사실을 확인한 점주는 거짓말이더라도 이건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해 음식을 보냈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외상 고객은 음식값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보통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MZ세대는 검색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검색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NHN 데이터에 따르면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68%대에서 현재는 60% 초반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숏폼인 릴스, 쇼츠 등은 영상 자체가 짧아 쉽게 공유할 수 있어 정보를 얻기 더 편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카페 추천이나 여행지 추천 등을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M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챗 GPT까지 등장해 어떤 물음에도 바로바로 답해주니 앞으로는 검색 엔진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 날씨는 서울, 춘천 16도, 강릉, 청주 18도, 제주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어린이날이라 더욱 특별한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